달담 창고지기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유아특수 교사이신 이희림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달담 창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아특수교육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유아특수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장애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장애 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아특수, 또 초등특수, 여러 가지 특수교육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특수교육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유아교육, 그리고 초등 특수교육, 중등 특수교육, 그리고 학령기 이후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에 속해요? 고등학교는 중등 특수교육에 속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중등 특수교육에 속하고.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조기 발견의 중요성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네, 장애 영역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장애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장애로 인해서 하게 되는 비전형적인 행동이나 발달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특성과 비전형적인 특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용어가 비전형적이다 이런 말씀을 일반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비전형적인 특성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장애 영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비전형적인 특성은 아이의 발달이 늦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비전형적인 특성의 예를 들면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이름을 불렀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눈 마주침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데 장애를 의심하기 전에 발달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달 선별 검사요?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발달 선별 검사는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KASQ나 그리고 한국 영유아 발달 검사, 덴버 발달 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그런 검사들은 다 받아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네, 이러한 검사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KASQ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발달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대근육 운동이나 소근육 운동, 자조 기술, 사회성 같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발달 검사인데요.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생애 초기 4개월부터 그리고 60개월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네, 이 선별 검사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우리 아이의 발달이 어떤 모습을 보이나, 그리고 일반 발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의 발달을 보이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네, 얘기군요.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발달하는 아동들과 지금 내 아동의 수준 정도를. 네. 좋으네요. 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에서 건강보험 등록자의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4개월부터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어린 아동들은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별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의 짧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의 주 양육자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행동에 따라서 선별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건 짧은 검사이기 때문에 네네.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부모님들께서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맞는 정확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검사 도구의 결과가 정확도가 높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항목이 꽤 많이 있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비전형적인 소견이 여러 영역들 중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소견이 나오면 부모님은 그 다음으로 어떤 것들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선별 검사를 받은 유아들 중에서 부모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별 검사를 네. 통해서 비전형 모습들이 좀 검사 결과로 나온 경우에 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검사를. 네. 근데 그 진단 검사는 네.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시는 거죠? 네, 본인이 신청해서 그 선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거부감도 드실 네. 것 같고, 네. 그 질문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신뢰롭지 않게 또는 네. 거부감도 좀 생기실 텐데,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특수지원센터까지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어머님들께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시기보다는 사설기관, 사설발달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다양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별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의심스러울 경우 진단평가를 요청한다고 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진단평가, 지금 얘기하신 진단평가와 선별검사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선별검사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진단평가는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적합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항목들을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하고요.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진단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의 상태와 아이의 그리고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에게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좀 많이 다르다. 지금 현 수준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장애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우리 아이는 장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일반적인 발달에서 조금 늦어졌다면 그 시기에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서 그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장애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좀 거부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동들이 발달하는 지금 현 수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동의 발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해서 장애라고 규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후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배치 받으려면 어머님이 이제 수용을 하셨겠죠? 도움이 필요하겠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망하시는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유치원의 명단을 적어서 기재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에 있는 거죠? 네, 교육청 안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럼 그 검사 결과를 가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네. 그곳에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선정 배치. 네. 선정 배치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임의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목록이 지역 주변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목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희망하는 그리고 기관을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검토하고 네, 네. 선정 배치를 해준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래서 원하는 유치원을 적어서 신청하는 경우에 그곳에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유치원마다 좀 지원 체계가 다 갖춰져 있나요? 실제로? 아니면 그런 어떤 유아 특수 교육기관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는 모든 유치원 기관에 네.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현황상 그게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님께서 전문가를 갖춘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다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희망하시는 기관에 1대1로 접촉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상담 요청을 하신 후에 기관 방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는 유치원에 특수교사가 혹시 없는 경우는 요청을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 특수교사가 없어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에는 특수교사가 없습니다 하면서 분리교육이 되고 있는 유아특수학교를 권유하시거나 특수학교를 권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장애 유아 또는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의무교육 간주 시설에 아이들을 보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뭐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혹시 뭐 어머님들 유용한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갈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의 학급, 유아특수학급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의 병설 유치원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 입학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유아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다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네.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교육과정, 즉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한 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따로 부가적으로 있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특수교육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 우리 아이가 이제 선정 배치가 되면 전혀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 아이들이 받는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받는데 네. 거기서 또 좀 특별하게 더 많은 지원이나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교육을 받을 때는 아이가 따라가기가 힘들 텐데 일반 교육의 내용들을 가르칠 때는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것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운영 방침을 달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일반 유아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협업을 해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완전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 네. 단설 유치원의 예를 들어보면 그 유치원은 9개의 학급, 일반 학급과 2개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9명의 일반 유아교사와 그리고 2명의 특수교사가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유아와 한 공간에서 전일제로 모든 교육을 함께 하는 완전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완전 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건 특수교사도 거기 함께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두 담임제라고 해서 한 학급에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가 같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반 유아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장애유아와 일반 유아가 섞여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완전 통합 교육이 있고,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부분 통합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부분 통합 교육의 경우에는 일반 학급에서 유아들과 같이 생활을 하지만 같이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적 요구를 특수학급에서 일정 시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을 부분 통합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호하는 어머님들에 따라서 뭐 학교에 학생이 좀 몰리기도 하고 할 텐데요. 네. 한반 정원이 있나요? 네, 유아 특수학급의 법적 정원은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 네. 그러면 뭐 4명 이상 돼서 5명 되면 교사가 증원이 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증설이 돼서 한 학급이 더 생겨야 하고 특수교사를 한 명 더 뽑아야만 하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학급에서 5명의 아이들이 있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